해외 범죄 사건 시간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색칠된 부분이 호주죠. 라틴어로는 남쪽 땅이라는 뜻의 오스트렐리스에서 따온 말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질랜드와 함께 오세아니아주에 속하는 호주가 세계에서 6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예요. 이 메인랜드라고 불리는 호주는 본토와 함께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태즈메니아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즈메니아 섬이 표현상 제주도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크기가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꽤 넓은 섬이에요. 하지만 인구수는 오히려 제주도의 60만보다 적은 50만 명 정도로 사람이 적은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발전되어 있는 섬은 아니에요. 하지만 크기에 비해 많이 훼손되어 있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어떤 자연의 주나 영감의 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서 어떤 탐험가들에게 시드니 다음으로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호주 역사에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섬이죠. 이 태즈메니아 섬의 메인 도시 중에 호바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포트 아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일찍부터 영국에서 실어 나른 범죄자들을 가둬두던 수용소가 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19세기에 지어진 이런 석조 감옥이나 어떤 유럽풍 교회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예전부터 이곳에 찾아오기도 하죠. 이 포트아서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6년 4월 28일 이 유명한 관광 명소가 아주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로 물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해외 범죄 사건 파일은 호주의 단일 범죄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속 살인이자 호주의 총기 법안까지 바꾸게 된 사건인 포트아서 대학살이 되겠습니다. 1996년 4월 28일 태즈메니아의 메인 도시인 호바트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이었던 새벽 6시였어요. 이때 새벽 시계 알람 소리에 한 남성이 잠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금발머리에 푸른색 눈을 가진 남성의 이름은 마틴 브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마틴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지도 조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났던 거죠. 무슨 일에 의해서. 아마 가족들은 당분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여자친구의 배웅을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 9시가 되자 공항으로 나가서 여자친구를 배웅을 했고요. 마틴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전부터 해결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집에 들렀다 그래요. 이 이웃집은 여행객을 상대로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였는데 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틴은 차를 그대로 몰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 갓길에 웬 멈춰있는 차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고장이 난 것 같아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마틴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죠. 마틴의 성격이 원래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잘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길에 멈춰있는 차주인에게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물어봤어요. 차주인은 하지만 고맙긴 하지만 이미 수리할 사람을 불렀으니 괜찮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차주인은 굉장히 고마웠겠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론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어떤 접근해 오니까 마틴에게 좀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포트아서에 오게 되면은 연락을 해라, 내가 대접을 한번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인사를 했고 헤어졌어요. 집에 가는 길에 마침 오후부터 아무런 일정이 없던 마틴은 이 남자가 했던 말을 듣고는 갑자기 포트아서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집을 가지 않고 차를 포트아서 방향으로 몰기 시작했죠.
1시간 반 정도를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후 1시 정도가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포트아서에 도착한 마틴은 마침 배도 고파졌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브로드 어로우 카페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CCTV에 남아있죠. 근데 조금 수상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죠.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화질이 안 좋아서. 얼핏 보면은 카페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양손에 뭔가 이렇게 큰 짐도 들고 있는 것 같죠. 갑자기 예정이 없던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의외로 짐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점이 좀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 카페는 작은 편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점심시간이었고 포트아서의 각종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그 배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 시간대가 그 카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마틴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뭐 주변의 여행객들과 대화도 하면서 음식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그릇을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마틴은 이 카페 안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와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안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꺼냈죠. 마틴이 꺼낸 물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아마 미처 도망칠 새도 없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 이 카페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마틴이 가방에서 꺼낸 물건은요, 당시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AR-15라는 자동 소총이었어요. 마틴이 이 출구를 가로막고 총을 꺼내서 사람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카페 안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했지만 입구가 하나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을 쏘기 시작한 지 30초 만에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 온 3살짜리 아기도 있었고 72살의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마틴 브라이언트가 식사를 마친 지 2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틴의 학살은 이 브로드 에로우 카페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마틴은 차를 세워놓았던 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납치해요. 그래서 자신의 트렁크에 태웠고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총을 쏘면서 그대로 포트아서를 빠져나갔죠. 이날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32명이었고요. 부상자는 23명이었습니다. 인구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이 관광마을에 수십 발의 총소리가 울리게 되자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50명이 넘는 사람에게 총을 쏜 마틴 브라이언트를 추격하기 시작했고요. 마틴은 카페 앞에서 납치한 남성을 데리고 포트아서를 오기 전에 들렀던 그 이웃이 운영한다는 여관에 숨어버립니다. 수십 명의 경찰들이 이 여관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그러자 마틴 브라이언트는 이 여관 주인 부부와 포트아서에서 납치한 인질 남성까지 인질로 삼아서 가까이 오면 모두 죽이겠다라면서 경찰을 협박했고요. 경찰은 인질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과 마틴이 이때부터 한 18시간 정도를 대치했었어요. 하지만 전혀 어떤 사건 해결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마틴이 경찰을 향해서 계속 웃는 얼굴로 인질을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고요. 좀 이상했던 것은 그 중에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을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살 이후에 인질극이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났어요. 갑자기 이 여관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도 이 안에서 마틴이 불을 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호주 경찰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인질극이 24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마틴은 인질을 죽이겠다는 말은 계속 반복했지만 한 번도 인질들이 살아있는 것은 확인시켜주지 않았던 거죠.
이것으로 경찰은 인질이 이미 사망한 상태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서 불이 나고 있긴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찰의 판단이 굉장히 주요했다 그래요. 잠시 후에 비명 소리와 함께 불이 붙은 옷을 벗으면서 한 남자가 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마틴 브라이언트였던 거죠. 경찰은 제발로 뛰쳐나온 마틴을 그대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 뒤에 서둘러서 여관에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자 여관 안에 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마틴의 손에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특이점은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그 포트아서 카페 주차장에서 납치된 남성은 불이 나기 직전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부검 결과 마틴의 이웃이자 그 여관 주인이었던 부부의 시신은요 이미 사망한 지가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나왔어요. 이 여관 주인 부부는 그 마틴 브라이언트가 포트아서로 이송하기 전날 여자친구를 배웅해 주고 나서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들렀던 건데 그게 바로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은 1996년 4월 28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 마틴 브라이언트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여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관을 들렀죠. 그래서 그 주인 부부를 살해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을 칼로 찌러 살해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우연히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예정이 없던 포트아서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던 그 자동 소총을 꺼내서 카페 안에 있던 32명의 사람들을 살해했고 23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에 도망치는 길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남성을 납치한 후 다시 오전에 있던 여관으로 들어와서 아직 주인 부부가 살아있는 척하며 인질극을 벌였던 거죠. 경찰은 인질이 3명이나 된다는 생각에 사실은 1명이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마틴 브라이언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거죠. 마틴의 계획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여관 안에 불을 질러서 경찰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 화재로. 그래서 경찰이 불을 끄려는 동안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마틴의 생각과 다르게 막상 불이 나기 시작했지만 경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 결국 마틴 브라이언트가 자기가 지른 불에 자기가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생겼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뛰쳐나갔다가 체포가 되었던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35명이 사망을 했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이 호주 최악의 인명피해를 입힌 포트아서 대학살 사건이 이렇게 마틴의 체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건 내용에서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범인인 마틴 브라이언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범죄사건 파일에서 다뤘던 그 자폐증의 한 종류라고 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던 데다가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도 있었고요. 28살이었지만 마틴은 11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체포 후에 공개된 취조 영상이 있는데요. 이 대화를 좀 들어보시면 마틴의 상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eld up the person in the car, kidnapped him. Kidnapped him. When you, how did this guy get in the boot? I put him in the boot because I had the gun. Which gun did you have? I had the Mr. Warren hold it. AR-15. See, if people didn't do these unfortunate things, you guys wouldn't have a job. Well, there's a lot of truth in that, man. Let me tell you. 무슨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여유로움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I had the gun. Which gun did you have? 경찰이 물어봐요. 네가 사용한 총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 총 모델을 얘기합니다. AR-15라고 See, 하죠. if people didn't do these
그러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경찰에 설명해 주니까 지금 마틴이 하는 말이 이러한 나쁜 짓을 안 한다면 경찰들은 실업자가 되겠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마틴이 한 말이 자기 총이 맞다, 찾고 있었다라는 식의 대화였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대화는 경찰 취조 영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아이를 심리 상담하는 듯한 이런 면이 보이죠. 마틴에게도 계속 웃으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고요. 마틴 브라이언트의 좀 어릴 때 얘기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1967년 5월 7일생이었다 그래요. 태즈메니아 섬의 그 호바트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에는 어릴 때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 문제나 어떤 그 폭력을 겪었던 경우가 많은데 마틴 브라이언트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이상한 게 어릴 때부터 자주 장난감을 부수거나 화를 많이 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을 항상 폭력적으로 대했고 학교에서 기르던 동물을 남들 몰래 학대하기도 했었어요. 이 장면을 선생님에게 들키게 되자 정신병을 이유로 특수학교를 위한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죠. 학교를 옮긴 마틴은 이때 처음으로 정신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검사 당시 IQ가 66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TV를 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제한적인 사회생활만 하는 이 정도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수학교를 졸업은 했어요, 다행히. 그 뒤에는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서 어떤 정원관리사나 수리공으로 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약간 보통의 성인들과는 지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두거나 쫓겨나는 일이 많았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아마도 마틴의 생각은 어떤 인간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나 적응하기 힘든 어떤 사회생활 이런 구조 등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좀 생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내던 도중에 96년 4월 28일이죠. 여관을 운영하던 그 데이비드와 셀리 부부를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마틴이 이 사람들을 살해한 이유는 평소에 마틴의 아버지가 구입하고 싶었던 건물이 있는데 여관 건물이었답니다. 마침 근데 이 데이비드와 셀리 부부가 이 여관을 먼저 인수하게 됐던 거죠. 마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구매하려고 했던 건물을 이 부부가 빼앗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것이 살인 동기였었다고 합니다. 마틴은 이 부부가 자신들의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평소 아버지가 구입하려고 했던 여관을 일부러 인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괴롭히는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마틴은 사건 전날인 4월 27일 미리 현장을 살펴보고 도주로까지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은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미리 알람시계까지 맞춰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여자친구를 배웅하러 간다라는 그 공항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관 주인 부부를 살해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그 살인의 쾌감을 느꼈던 거죠.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다가 포트 와서 얘기를 듣게 됐고 이때 떠오른 겁니다. 집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은 살인을 해도 붙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에 사람을 조금 더 죽여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포트 아사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결국 여기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호주 최대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죠. 마틴이 체포 후인 같은 해였어요. 1996년 11월이었어요.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마틴이 받은 징역이 103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성방이 없는 종신형을 35번 선고받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갇혀 있으라는 얘기죠. 하지만 수감 중에 2002년이었어요. 그 면도칼을 이용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호바트에 위치하고 있는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이 검거될 당시의 사진이고 이게 최근입니다. 알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외형이
표현했네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나기 전인 1996년 5월이었습니다. 호주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안이 하나가 통과되었는데요. 바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자라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에서 사용되던 소총이 지적장애와 각종 정신병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심사나 규제 없이 판매가 되었고 아무런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전까지의 호주는 미국처럼 총기 등록만 하면은 자유롭게 총기 소지가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1996년에 이 발생한 포트아서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총리였던 이 존 하워드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동 및 반자동 총기 수입과 판매 그리고 소지를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죠. 이 법안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발을 사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미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제한받는다라면서 반발을 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이 법안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호주에 등록되어 있는 총기 중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자루 이상의 소총들이 회수가 되었다 그래요. 이 법안이 효과가 좀 있었는데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총기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장소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브로드어루 카페의 현재 모습인데요. 카페는 사건 이후에 운영을 하지 않아요. 문을 닫았고요. 대신에 이곳이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아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곳에 한 번씩은 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들러서 사건의 내용도 좀 알아보고 사망한 피해자들을 좀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996년 4월 28일 호주에서 일어난 태즈메니아 포트아서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